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XML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는 먼저 XML, 그 다음에 TTD, 그 다음에 JDOM API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먼저 XML이라는 단어는 Extensible Markup Language, 요것들의 앞글자를 따가지고요, XML이라는 명칭이 부여됐고요. 사실 이 부분은 맨 앞글자인 E를 딴 게 아니라 X를 땄죠. 어쨌든 XML은 Extensible Markup Language라는 것이고, 이 말을 한글로 좀 번역하면은 Extensible이라는 것은 확장 가능하다, Markup Language는 여러분들도 이미 아시고 계실 거예요. HTML이 Hyper Text Markup Language잖아요. 즉 태그를 써서, 태그를 사용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일단은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확장 가능한 마크업 랭귀지다라는 거고요. 이것을 도대체 왜 만들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데이터를 저장하고 또 전송하기 위해서 설계된 프로그래밍 언어다라는 거고요. 사람과 컴퓨터 둘 다 이해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사실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는 이 세 번째 조건은 갖추고 있죠. 사람과 컴퓨터 둘 다 어느 정도 이해하기 쉽도록 만들어진 게 바로 프로그래밍 언어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자, 확장 가능하다라는 부분과 이 데이터를 저장하고 전송하기 위해서 설계되었다라는 부분이겠죠. 자, 그러면 이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제가 HTML과 XML을 좀 비교해 가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미 HTML이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했기 때문에 HTML이 뭔지 대충 알고 있을 거예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데이터의 구조를 정의하거나 데이터를 화면에 표현하기 위해서 설계된 언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XML은 왜 만들어졌냐? 데이터를 보관하거나요, 데이터의 전송을 위해서 박스로 활용되는 그런 언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능이 달라요. 즉 목적이 다릅니다. 두 개의 언어는. XML은 이런 식으로 활용이 됩니다. XML도 당연히 마크업 랭귀지니까 이런 식으로 태그가 있어요. 그리고 속성이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가 있는데 여기 데이터는 없네요. 속성으로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데이터는 없는데, 오른쪽에 있는 XML 파일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태그가 있죠. 그리고 태그 안에 또 태그가 있죠. 그리고 이런 ISBN이라는 속성이 있고요. 속성 값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또 태그가 있고 그 안에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존재하죠. 그러니까 데이터는 속성으로 존재할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그냥 태그 사이에 중간에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자식으로. XML도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 첫 번째 XML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이미 아시고 계시는 XML입니다. 자, 우리가 마이바티스를 공부할 때 마이바티스의 설정 값이나 연결 정보 같은 것들을 톰캣에게 전달해 주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XML 파일로 SQL map config라는, 써볼까요? SQL map config 또는 configu라는 그런 .xml이죠. XML 파일을 만들어 놨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데이터 소스를 만들 건데 그 데이터 소스의 정보, 속성들을 이런 식으로 프로퍼티라는 태그에 데이터 소스라는 속성, 그리고 그 JNDI의 명칭을 이런 식으로 적어 놨습니다. 그러면 톰캣이 이 경로로 들어가서 MySQL 스쿨이라는 이름을 가진 JNDI를 가져와서 그걸 객체로 만들어서 MySQL로부터 연결을 획득합니다. 자, 그런 식으로 첫 번째 XML 같은 경우는 어떠한 속성, 설정 값들을 저장하기 위해서 만든 XML이고요. 자, 두 번째 XML 한번 보실래요? 두 번째 XML은 books라는 태그가 있고요. 그 안에 book이라는 태그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즉 이것은 배열인 거예요. books라는 것은 하나의 배열 태그인 거고 그 안에 자식 요소로서 하나의 book 태그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자, 왼쪽에서는 설정 정보를 저장하기 위해서 만든 XML이라면 오른쪽에 있는 이 books라는 루트 엘리먼트를 가지고 있는 XML 파일은 우리가 실제로 사용할 데이터들, 설정 정보가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가 보고 싶은 데이터들을 저장하기 위한 용도로서 만들어진 XML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크게 이런 식으로 설정 정보를 저장하거나 아니면 실제 데이터를 저장하는 그런 두 가지 종류의 XML로 보통 쓰이고요. 사실 설정 정보를 저장하거나 이런 정보들, 우리가 필요한 정보들을 저장하는 거 둘 다 어떻게 보면 정보를 저장한다는 관점에서는 동일하겠죠. 자, 이런 XML의 특성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 일단은 확장이 가능하다. 즉, 우리가 현재 지금 제가 이미 썼었던 이런 북스라든지 이런 북이라든지 또는 뭐 타입 알리아시스 또는 뭐 데이터 소스 이런 태그 네임들이 있잖아요. 이것은 딱 규정된 게 아니라 이 XML 문서를 작성하는 사람이 자기가 알아서 규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또 이런 속성명 있잖아요. 자, 이러한 속성명도 이러한 XML 문서를 작성하는 개발자가 직접 정하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 그 말인 즉슨 확장이 가능한데 이것은 제약이 없고 자유롭다라고도 또 제약이 없고 자유롭다라고도 설명할 수 있겠죠. 자, 그 말인 즉슨 정해진 표준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엑셀 문서를 작성한 사람이 알아서 정하기 때문에 딱 표준을 정해놓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 말은 오타가 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즉, 제가 여기서는 북스로 썼는데 북스 안에서는 북이라는 이런 태그 이름만 써야 되는데 제가 이 안에서 북스라고 써도 북스 안에 또 북스라는 태그를 써도 아무런 오류가 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속성의 이름을 제가 ISBN인데 ISBN 1로 잘못 써도 오류가 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개발자가 북이라는 태그 네임으로 의도하고 작성하였지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북스라고 쓸 수도 있잖아요. 자, 이러한 오타에 대한 검증을 전혀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송신한 데이터를 안전하게 수신할 수 없다. 자, 제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데이터를 보냈어요. 그럼 받는 쪽에서도 이 구조가 북스 안에 북이 있고 북 안에 타이틀과 어서라는 태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제가 만약에 여기서 오타를 내버리면은 송신하는 측에서는 이렇게 기대를 했지만 실제 도착한 데이터는 북스 또는 오타가 난 뭐 타이틀 1 이런 식의 태그 이름이기 때문에 원활하게 데이터를 수신할 수 없다라는 거겠죠. 그 이유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이런 식으로 제약이 없고 자유롭다, 정해진 표준이 없다 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요, 문서 구조를 재활용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북스라는 문서를 만들었어요. 나중에 이 북스라는 XML을 보고 이런 식으로 구조를 가져다가 쓸 수는 있겠지만 제약이 없기 때문에 그때 가서 잘못 가져다 쓸 수 있다는 거겠죠. 자, 이 세 가지 이유들은 모두 제약이 없고 표준이 없기 때문인 거잖아요. 자, 그래서 XML 문서의 구조를 정해놓은 표준 문서가 바로 이 DTD입니다. 이 DTD 또한 개발자가 만드는 거예요. 자, Document Type Definition이라는 단어의 앞글자를 따와서 이런 식으로 만들었고요. 자, 이 DTD 문서로서 우리가 아까 전에 작성했던 이 XML 문서에 제약을 거는 겁니다. 이상한 태그 이름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또는 이상한 속성명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또 북스 안에는 북이라는 태그만 있어야 되는데 이상한 북스 안에는 북이라는 태그 자식 태그만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북이라는 자식 태그 말고 애플이라는 또 태그가 오면 오류가 나도록 이렇게 정의를 해두는 거죠. 즉 표준을 정하는 겁니다. 그 문서가 바로 이 DTD라는 문서고요. 자, 태그를 좀 보실게요. 이건 지금 HTML 태그인데, 자, HTML 태그에서 테이블이라는 태그가 있죠. 그 테이블이라는 태그는 닫는 태그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테이블이라는 태그 안에 tr 태그가 있는데 tr 태그 안에는 td 태그 또는 th 태그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바로 닫아버렸어요. 자, 그럼 tr 태그 안에 뭔가를 넣을 수 없죠. 즉 이것은 HTML 표준에는 어긋나게 코딩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요, 그 밑에 바로 td 태그가 있는데 이 td 태그는 tr 태그 안에 자식 요소로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tr 태그에 있지 않고 바로 테이블 밑에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구조, 즉 표준을 어기게 되면 HTML 파서가 이 코드가 이상하니까
우리가 의도했던 대로 표현해주지 않아요. 아예 무시해버린다든지 아니면 뭐 오류를 뱉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의도한 결과가 나오지 않고 아주 이상한 결과가 나와 버립니다. 자, 자, 그러면 이 테이블 태그와 tr 태그와 td 태그로 만든 HTML 문서는 표준에 어긋났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표준에 어긋났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느꼈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외웠으니까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HTML도요 표준이 있어요. 즉 HTML 코딩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해야 된다라고 규칙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규칙에 맞게 코딩을 해왔던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 당연히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럼 이게 하나의 문서라고 볼 때 이 문서에 대해서 이 문서의 구조를 제가 한번 정의해 보겠습니다. 즉, 이 문서에 제약을 거는 거겠죠. 자, 테이블 태그는 속성을 땡땡땡만 가질 수 있다. 그리고 테이블 태그는 자식 태그를 tr 태그, 캡션 태그만 가질 수 있다. tr 태그는 속성을 땡땡땡만 가질 수 있다. tr 태그는 자식 태그를 td 태그만 가질 수 있다. 자, 이것은 가상의 테이블 태그라고 생각해 주세요. 왜냐하면 테이블 태그에 대해서 모든 구조를 여기에 다 명세하려면 엄청 많은 글들을 써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방금 만든 그냥 테이블 태그라고 인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테이블 태그에 대해서 제가 제약 조건을 썼는데요. 자, 이런 제약 조건을 따라서 우리가 이 테이블 태그를 사용하게 되면 우리는 이런 식으로 규범에 어긋나지 않은 우리가 의도한 대로 테이블 태그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코드를요 제가 한번 DTD 문법에 맞게 한번 작성해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작성했는데, 자, 먼저 꺽쇠가로 열고요, 이런 식으로 느낌표 하신 다음에 엘리먼트라고 쓰면은 이제 한 엘리먼트, 즉 하나의 태그에 대해서 제가 정의를 하는 겁니다. 자, 엘리먼트 태그는 tr 태그와 캡션 태그를 자식으로 가질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별표라고 오른쪽에 써 넣어주시면 이것은 0개일 수도 있고 또는 뭐 여러 개일 수도 있다라는 말이에요. 자식 태그를 여러 개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캡션 태그라고 썼으면요, 이건 0개 또는 1개의 자식 태그만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테이블 태그는 tr 태그는 여러 개 가질 수 있고 캡션 태그는 하나만 가질 수 있는데 둘 다 안 가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0개일 수도 있기 때문에. 자, 그 밑에서 이 테이블 태그의 속성, 즉 이런 식으로 속성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는 겁니다. 속성. 자, 보시면 테이블 태그는 보더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보더라는 속성은 C 데이터라고 써져 있는데요. 이건 캐릭터 데이터라는 뜻입니다. 즉 문자 데이터라는 거고요. required라는 옵션이 붙어 있으면 이 속성이 무조건 존재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 밑에서 테이블 태그에 또 id라는 속성을 정의했는데 하나의 태그는 여러 개의 속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att list라고 씁니다. 자, 마찬가지로 요놈도 C 데이터, 즉 문자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implied라고 쓰시면 이 속성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좀 이따가 같이 실습해 볼 거예요. 자, 그 밑에서 엘리먼트 태그 밑에서 또 tr 태그를 제가 선언을 했죠. 이거 들여쓰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실수로 들여쓰기를 안 했네요. 자, 이런 식으로 들여쓰기를 해줘야 보기가 깔끔하겠죠. 이런 식으로. 네. 자, 이 테이블 태그 안에 있는 tr 태그, 즉 여기서 자식으로 쓸 수 있다는 tr 태그에 대해서 제가 정의를 한번 해볼 건데요. 이 tr 태그는 th 태그와 td 태그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고, 이 th 태그 쓴 다음에 아무것도 쓰지 않았죠. 이런 별표라든지 물음표를 쓰지 않았을 때는 무조건 하나만 올 수 있습니다. 즉 0개도 안 되고요. 여러 개도 안 됩니다. 무조건 하나만 와야 돼요. 하나는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고 0개일 수도 없고 여러 개일 수도 없다라는 거고요. 여기 td 태그 플러스라고 썼으면요, 하나는 무조건 있어야 되고 여러 개일 수도 있다. 즉 하나도 될 수도 있고 여러 개의 태그들이 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옵션입니다. 자, 이 tr 태그에 대해서 제가 또 속성을 정의를 해줄 건데요. tr 태그는 클래스라는 속성이 있고, 클래스라는 속성은 캐릭터 데이터, 즉 문자 데이터다라는 거고, implied 속성 붙었으니까 얘는 있어도 되고, 클래스라는 속성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는 거고요.
다음에 또 tr 태그의 title이라는 속성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문자 데이터고 required 썼으면 이 속성은 무조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테이블 태그는 HTML의 테이블 태그가 아니라 XML의 가상의 테이블 태그라고, 제가 앞으로 선언할 테이블 태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HTML과는 비슷하지만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 밑에서 이 th 태그에 대해서 또 정의를 하는데,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이 안에 PC 데이터라고 썼잖아요. 원래는 우리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그 안에 자식 태그들 썼는데, 이 th 태그 안에는 어떠한 태그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PC 데이터인데요. 이건 parsed 캐릭터 데이터라는 겁니다. 즉 파싱된 캐릭터 데이터라는 건데, 위에 있는 속성에 들어있는 이 캐릭터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파서가요, 파싱을 하지 않습니다. 즉 우리가 쓰는 문자 그대로 인식을 한다는 거고요. 여기 이 PC 데이터, 즉 th 태그의 자식 요소로 쓰는 데이터 같은 경우는 PC 데이터, 즉 파싱이 되는 문자 데이터이기 때문에 특정한 기호들, 특정한 특수 문자들을 다른 뜻으로 그 파서가 이해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선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C 데이터, 즉 옵션에 들어가는 문자 같은 경우에는 파싱이 안 된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태그 안에 들어가는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파싱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밑에서 td 태그에 대해서 또 정의를 하는데, td 태그도 마찬가지로 자식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수 있으며 걔는 파싱이 되는 문자열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밑에서 또 엘리먼트, 캡션이라는 태그에 대해서 또 정의를 했죠. 자, 그러면 캡션이라는 태그는 마찬가지로 자식 요소로서 이렇게 데이터를만 가질 수 있다는 거고요. 얘는 파싱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 규정에 맞춰서 테이블 태그를 한번 선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